안녕하십니까. 인사 PR연구소 윤호상 소장입니다. 어, 첫 시간에는 우리가 AI 4차 산업의 기술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직업의 변화뿐만 아니라 진로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채용 트렌드라든지 인재상, 그럼 채용 프로세스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진로를 어떻게 설정하고 대학 생활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전공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직무는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4차 시에는 우리가 이 이후에 세부적인 활동적인 면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라든지 학회, 조별과제, 아르바이트, 공모전, 봉사활동 여러 활동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스펙 중심의 채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게 보이는 게 뭐 8대 스펙, 9대 스펙 이래 가지고 반드시 스펙을 준비해야 된다. 여기를 맞춰야지만 실제 취업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들 얘기합니다. 실제. 그래서 취업 카페도 가면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합격한 스펙이 어떤 스펙, 어느 학교 수준이고 학점은 어떻고 자격증은 어떻고 그다음에 뭐랄까 토익은 어떻고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예전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취업 카페에 자칭 취업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도 실제 인사팀이나 면접관으로 선발을 안 해본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런 스펙 평가, 스펙을 통해서 아직 채용한다 이런 경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얘기했듯이 인사팀은 예전과 다르게 그런 스펙 통계를 내보지도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스펙 중심의 채용이 아니라 스토리 중심으로 채용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을 반드시 맞춰야 된다?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경험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거. 근데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스펙을 아예 안 본다? 일부 회사는 기본적인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따지면 스펙이 평가가 8, 90%의 가중치가 있다면 이제는 거의 한 2, 30%, 10, 20%이 정도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스토리에서 그걸 당연히 뒤집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스펙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 이외에 대학 생활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 역량을 증명하는 그 스토리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걸 증명을 해야겠죠. 다양한 내 경험을 통해서 그걸 증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경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할 건지를 세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험으로 모든 걸 평가하려고 한다. 소위 말해서 역량이란 부분은 스펙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제가 리더십 캠프를 갔다? 이게 아니라 조별과제의 리더도 리더죠. 맞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것도 리더죠. 봉사활동 가서 리더하는 것도 리더죠. 과대표도 리더고요. 다 리더는 그런 경험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 의사소통을 잘합니다는 어떻게 증명해요? 그게 뜻이 왜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할 때요. 이런 고객이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했습니다. 라든지 조별 과제에서 실제 다른 친구와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방식으로 해결했다든지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더 중요하고 경험으로 평가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중견 이상으로 가면 자소서 질문이 성장 과정, 성격 소개 이런 것들이 없고 의견 차이를 해결했던 경험 적으세요. 도전적으로 했던 경험 적으세요. 성공했던 경험 적으세요. 이제 뭐랄까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 적으세요. 이런 걸 경험 베이스로 다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경험은 결국은 대학 생활 속에서 학교 울타리뿐만 아니고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증명하는 게 된다는 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보고 많이 생각해보고 직접 다양한 경험들도 해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야지만 4학년 때 자소서나 면접에 얘기할 거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동아리, 학회. 음. 반드시 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활동들을 다양한 활동 속에서는 이런 방법론도 있다는 겁니다. 동아리는 얘기했듯이 이제 아마 과내 동아리도 있긴 있지만 동아리는 대부분이 대학교는 공통적으로 이제 학교 내 동아리 또는 학교 울타리를 벌는 연합 동아리도 있습니다. 근데 학교 외부에 우리 과를 벗어난 동아리들이 많죠. 동아리는 엄밀히 와서 취미나 이런 것들, 여행 동아리도 있고 뭐라고 바둑 동아리, 밴드 여러 개 동아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동아리는 아무래도 약간은 이제 뭐랄까 선호라든지 취미나 관심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학회는 대부분이 과내에 많이 학회가 있습니다. 학회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전공과 연관되는 것들을 하는 쪽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약간은 성향이 그렇다고 이게 완벽하게 극과 극으로 나뉜다는 건 아닙니다. 성향이 약간은 좀 다른 면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해보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ACS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공기관 지원할 때는 기타 경험 뭐랄까에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반 회사에 지원할 때도 기타 경험에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면 좀 해보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면 학업 이에 몰입 열정을 다했던 경험이라고 이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 가면 이거는 이제 아마 자소서 항목에서는 거의 없고요. 면접에는 있는데 이거는 왜 묻냐 하면 예전에는 얘기했듯이 공부 잘하고 1등, 2등 학교 내에서 배운 거 열심히 잘한 친구를 원했다면 이제 문제는 그렇게 배워가지고 회사에 딱 들어오면 엄밀히 말해서 환경이나 고객이 바뀌기 때문에 공부만 열심히 한 친구들이 오히려 잘 적응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학업 이외에 몰입 열정을 다했던 경험 이래가지고 동아리라든지 학회라든지 학회는 약간 연관성은 있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든지 취미생활이든지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해보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반드시 열정적으로 해야 되나? 열정적으로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짧다고요? 한 학기 했다? 뭐 그것도 경험을 한 학기 한 것도 굉장히 긴 경험 아닌가요? 그리고 경험한 게 의미는 있잖아요. 경험 안 한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보면 되겠고, 가장 좋은 거는 직무 관련 경험이 된다면, 만약에 학회 같은 경우는 전공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스터디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자발적인 스터디도 단계 없겠죠. 스터디도 뭐 증거를 남긴다는 건 뭐냐 하면, 어떤 것들을 주제를 했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는 약간은 기록에 남겨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학회에서 뭐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상경계 쪽에 경제 토론 학회에서 일주일에 하나씩 어떤 걸 토론했다 이런 것들을 자소서나 면접에 얘기를 하는데 그럼 면접관이 뭘 묻냐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면접에서는 거짓말하는지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록에 안 남겨놓으면 너무 과거라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변을 못했다고 그러면 너무 과거기 때문에 지나간다가 아니라 거짓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좀 남겨두는 것들이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활동보다는 주도적으로 활동한 게 아무래도 좋고요. 그래서 전체 활동을 한 것보다는 세부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경험에서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상황이나 과정 생각이보다는 본인의 노력 행동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생각은 해보시고 학회 같은 경우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는 나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학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별과제나 졸업작품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물론 상경계나 이런 데 저는 조별과제, 인문계 쪽은 조별과제가 잘 없는 경우가 많고 이공계는 조별과제, 팀플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게 단순히 배운 건 아니고 적용해 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는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반드시 근데 이제 웃기는 건 조별과제 팀장은 제가 자소서 한 30만 장 봤다고 했는데 다들 팀장 조장밖에 없어요. 팀원은 없고 꼭 반드시 팀원 팀장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뭐 그 정도는 이해가 돼요. 4년 동안 한 번씩 팀장 조장을 해봤겠죠. 근데 그 다음 스토리는 더 웃겨요. 꼭 팀워크를 제외하는 빌런이 나타납니다. 빌런이 대부분이 갑복학원 복학생, 취업준비인 4학년, 학과생, 유학생 이런 게 나타나는데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좀 그래요. 그래서 뭐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건 아무래도 어떤 활동이든 다 좋아하겠죠. 그래서 팀장, 조장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거 본인 역할 노력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임승차 해놓고 실제 보면 그냥 잘 열심히 활동 안 해놓고 팀장 조장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면접 때 들통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거는 중요한 거는 팀으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팀에 대한 결과물이라든지 이거 의미는 있는데 이제 어필할 때 이제 여기 팀으로 활동해서 어떤 결과를 잘 만들었습니다. 대회 1등 했습니다. 좋긴 좋지만 인사담 면접관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떻게 노력하고 행동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력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역할이 어떻고 내가 어떤 제안을 했고 내가 어떤 협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고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노력 행동이 약간은 남들과 좀 다른 노력 행동이면 가장 좋은데 이게 잘 없잖아요. 없으면 솔직히 이제 여러분 앞으로 많이 해봐야 될 거고 4학년 때는 약간은 조금은 마케팅적으로 약간은 다듬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조별과제나 이런 것들은 뭐 졸업작품도 마찬가지겠고 뭐랄까 인문계는 소통 중심으로 협업 의견 차이라든지 역할을 어떻게 배분했다든지 이런 팀워크를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쪽으로 어필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문계는 지원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전공들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공계 같은 경우라면 전공과 연관되고 그게 대부분이 여러분이 지원 직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이라든지 어떤 툴을 사용했다, 어떤 기기를 사용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어필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인문계처럼 소통 협업적으로 가버리면 이공계 색깔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용어라든지 뭐 실제 보면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단 이제 뭐냐면 너무 어려운 단어 내가 이거는 자소서나 나중에 어필할 경우라면 이제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면 그 밑에 걸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은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얘기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자꾸 구체적으로 수치화가 될 수 있으면 수치화하는 게 좋습니다. 목표를 달성했어도 작년 대비 120% 달성했습니다. 뭐 어떤 결과를 뭐 일정을 일찍 마무리했습니다면 72시간을 일찍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쓸 수 있으면 숫자를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숫자가 안 나오는 걸 무조건 숫자화하라는 건 아닙니다. 수치가 나오는 거는 나오졌고 수치가 안 나오는 거는 뭐 교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졸업작품이나 조별과제나 졸업작품은 직무와 이공계는 직무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물론 캡슨 디자인도 이 속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상황에 대해서는 자수 쓸 때는 약간의 팁은 A 과목에서 조별과제 할 때, 팀플 할 때 이렇게 적으시면 약간은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과목도 빼고 팀풀이라는 얘기도 빼버리고 A 주제로 프로젝트 할 때 이렇게 적으시는 게 더 강하게 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4학년 때 생각해보고 지금은 조별과제는 졸업작품도 주도적인 역할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가 있죠. 아르바이트는 가장 큰 목적은 금전적인 목적이 맞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직무와 연관이 있으면 그거는 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맞잖아요. 그래서 직무와 연관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뭐랄까 CJ 푸드빌이나 이런 데 간다면 외식이라든가 음식점 서빙이라든지 이런 아르바이트가 의미가 있겠죠. 맞잖아요. 근데 건축회사, 건설회사 갈 거면 나는 막노동하는 것도 의미 있겠죠. 그러면 난 전기 시공하는데도 알바도 의미 있겠죠. 나는 생산관리나 품질관리를 할 거라면 현대차 협력업체라도 현대차가 아니더라도 협력업체라도 아니면 작은 뭐 친구 아버님 가내 수공업 뭐 작은 규모의 회사라도 생산 라인을 경험하는 거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 거는 아르바이트는 직무와 연관되면 가장 좋긴 좋습니다. 근데 직무와 연관되는 아르바이트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금전적인 목적이 약간은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해서 직무와 연관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좀 다양하게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제가 어떻게 하라면 하나의 아르바이트를 좀 오래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에 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성격의 아르바이트를 짧게 여러 개 해도 상관없다. 왜? 과거에는 왜 저렇게 얘기했냐면 저게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다 망하고 있는 CGV, 롯데시네마 이런 영화관 있죠. 거기에 이제 CGV의 아르바이트생이 미소직이라고 하거든요. 그 CGV 아르바이트를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영어관에 맞다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취업할 때도 CGV를 입사합니다. 물론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얘기할 게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롯데백화점에서 옷을 팔다 보니까 나는 롯데백화점 시스템에 잘 맞아서 롯데백화점에 자연스럽게 입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아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든다면 의미는 굉장히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 가다 부정적인 걸 보인다는 거. 왜?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입사를 했는데 결국은 맞는 게 아니고 익숙해진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는 하나의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짧게 이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보면 거기에 대한 스토리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의미가 뭔 의미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오래 했다가 중요한가? 그거는 저희 때 중요했겠죠. 근데 이제는 단기간에 짧게 아르바이트를 오래 짧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도 괜찮고, 그러니까 일주일도 관계없으니까 그런 걸 자꾸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성격도 본인의 성격 스타일에 반대적인 아르바이트가 좋아요. 그래서 나는 차분히 혼자 있는 걸 좋아했다.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 접하고 설득하고 이런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분하고 조용하고 극아이의 유형이라면 판매 판촉을 봐라 그럽니다. 연말이 시점이라 시전 되면 많이 모집하거든요. 마트나 백화점에서. 혼자 가기 애매하다면 친구랑 같이 가서 해보는 거다. 그렇다고 잘 팔아야 된다는 아니에요. 이제 내 성격을 바꾸기 위한 거고, 내가 물론 거기서 바꿔가지고 잘 팔든 못 팔든 성격이 바뀐다면 큰 의미가 또 가지는 거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경험을 해보면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이나 영업 관리, 영업 베이스로 가는 친구들은 단순히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판매 판촉 알바 해보는 게 좋아요. 그게 설득하는 거잖아. 프리마켓도 괜찮고요. 그런 거라도 자꾸 해보는 게 설득하는 쪽이 좋아요. 그 다음에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했다. 그거는 조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했다도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내 스스로 찾아서 했다든지 기존 방식을 약간 개선했다. 아주 특별하게 개선한 건 아니지만 작은 거라도 바꿔봤다. 이런 스토리가 있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지 사무직군이라든지 인문계 친구들이 많아요. 고객 불만 크레임 해결에 대한 경험 잘 묻거든요. 특히 공공기관은 민원이나 고객 불만을 해결했던 경험 있냐 이런 거 잘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거는 목적은 뭐냐 하면 단순히 어떤 단계로 그걸 해결했는지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활동에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본인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완했는지도 약간은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고객 불만, 그래서 단순히 엄밀해서 롯데리아 알바하는데 실제 고객이 메뉴판의 버거의 모습과 실물 버거의 모습이 다르다고 항의했다. 그래서 일단은 고객한테 물을 한 잔 드리면서 진정시켰다. 두 번째는 저희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객 입장을 차분히 경청하는 게 매뉴얼이기 때문에 고객 얘기를 차분히 경청했다. 그리고 저희 입장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했는데 고객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매니저한테 넘겼습니다. 이것도 맞잖아요. 그까지는 대부분 비슷할 거니까 그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메뉴판에 문구를 새겼다든지 주문받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업무를 해결하는지 내 나름대로 프로세스를 정리해가지고 다른 알바생과 공유했다든지 이런 거. 결국은 요거는 주어진 역할 그 다음에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을 했다는 것들이 의미가 있겠죠. 왜? 주어진 역할이나 매뉴얼은 안 했더라도 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다양하게 하면서 그렇게 자꾸 본인도 적용해 봐야 돼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우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반복했지만 실패해도 돼. 실패한 경험을 기업이 더 좋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는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안 했다. 이게 좀 이상한 느낌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국립대 친구들은 뭐 가해마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짧게라도 하루 이틀 다른 경험들 약간씩 해봐도 좋아요. 그래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다양하게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봐야겠죠. 근데 아르바이트도 요즘에 잘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업은 크게는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일을 잘하는지의 직무 역량을 보고, 하나는 공통 역량, 우리 회사에 잘 적응하는지를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직무 영향은 직무 적합성이라고 하고, 공통 영향을 조직 적합성이라 해요. 직무 영향을 1차 실무 역량 면접이라고 하고, 공통 영향을 2차 임원 인성 면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무 역량은 그럼 뭐냐? 좀 쉽게 설명하면 그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서 회계 직무 아시죠? 돈을 계산하고 격리 이런 쪽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직무 역량은 뭐냐면 그 일을 잘할 때 필요한 거. 회계 지식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엑셀이나 ERP 이런 거 좀 잘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어떤 성격이어야 돼요? 꼼꼼해야 되고요. 정확성이 높아야 되고, 이게 직무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직무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계 담당자가 반드시 리더십은 있어야 돼요. 리더십은 없어도 돼요, 솔직히. 리더십이 없더라도 회계 업무 잘하는 데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 리더십은 우리 회사 적응할 때는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 다양한 역량, 다양한 장점이 필요하다는 거. 그럼 결국은 가장 좋은 거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는 거. 결국은 아르바이트나 이런 봉사활동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아르바이트는 아까 했듯이 직무와 연관되지 않아도 의미는 있다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모전이나 대활동. 이건 반드시 해야 되냐? 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인문계 쪽이 좀 강하겠죠. 물론 대외활동이나 뭐랄까 이런 것들은 이공계도 있고, 공모전 대외활동, 아까 했듯이 대외활동은 직무와 연관성이 없더라도 의미는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모전이나 대외활동도 나름의 있습니다. 이거는 좀 마케팅이라든지 기획 파트, 기획 경영기획은 좀 다른데, 이제 뭐랄까 마케팅이라든지 뭐 서비스 기획이라든지 마케팅 기획, 그 다음에 뭐 행사 기획, 이런 기획 파트 쪽에 친구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 영업 베이스 친구, 영업 마케팅, 영업 관리도 이거는 의미가 있겠죠. 물론 대외 활동이나 대회 같은 경우는 이공계도 어떤 관련 대회에서 나가 수상했다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직무 베이스의 의미도 있을 뿐더러 직무가 연관성이 없더라도 나름의 의미 있습니다. 이 공모전이란 특성은 일단은 대외활동 대호 비슷하겠지만, 공모전 대외활동의 특성은 어떤 주제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혼자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같이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역할을 배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뭐 창의적인까지 아니지만 어떤 개선 아이디어 도출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공모전 이러다 이 과정이 뭐냐면 결국은 회사에서 업무할 때도 똑같은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모전 대외 활동은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서 스스로 찾아서 하는 활동이 강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학교 울타리 속에서 주어진 프로그램에 열심히 잘했다는, 이제는 큰 의미는 없다는 거, 수동적인 친구로 보인다는 거. 근데 이제 공모전 대회 활동은 본인이 이걸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는 경험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얘기했듯이 마케팅, 서비스 기획이나 이런 측면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약간은 뭐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취업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 번도 하지 않았다가 약간은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마케팅이나 이쪽으로 하는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영업 베이스, 영업 관리 이쪽은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지원회사와 연관되는, 요즘에 회사별로도 많이 하고요. 직무와 연관되는 공모전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더 의미를 가지겠죠. 그렇다고 수상해야지만 된다, 이건 아니에요. 수상하면 쓸 수 있고, 공모전 대외활동 수상을 못하면 쓰지 못한다, 이건 또 아니에요. 왜? 여러분 수상 못하고 그냥 거기서 이런 거야. 예, 거기서 떨어져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런 걸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라고만 마무리해버리면 못 쓰는 거예요. 맞잖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노력, 이런 행동 이렇게 했습니다면 의미는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실패를 인정하고 쿨하게 그걸 개선하는 노력이 되잖아요. 그럼 이건 기업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얘기했잖아, 실패 경험이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노력, 이런 노력,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도 충분히 기업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단순히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걸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라고 마무리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어버린다는 거. 그 다음에 대외활동도, 대외활동은 공모전은 수상이는 목표고 대외활동은 다른 친구와 어떤 활동적인 목표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무와 연관되지 않는 대외활동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봉사와 연관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지역 커뮤니티, 지역을 살리는 활동 이런 것들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름의 의미는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뒤에 설명하겠지만 뭐 공모전은 대티즌, 대활동을 아웃캠퍼스, 이건 뒤에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적극적으로 자꾸 해보는 게 좋겠죠. 적극적으로 해보면서 제가 아까 했잖아,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는 활동이 이런 거죠. 그래서 공모전 대활동, 다른 학교 친구들, 다른 지역 친구들 같이 할 수 있는, 그 1, 2학년 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3학년 되면 이게 아무래도 조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무래도 3학년 때는 제가 얘기했듯이 취업 준비의 기본적인 자격증이라든지 경험 그게 몰아서 하는 게 낫다고 그랬고, 근데 4학년 때는 이게 할 수 있을까요? 4학년 때는 못해요. 그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그거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해 봐요. 그래서 1, 2학년 때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해보면서 다른 학교 친구들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럼 물론 졸업작품전이 있는 경우는 그건 전공과 연계된 졸업 뭐 과제랑 비슷하겠죠. 그 여기서도 이제 본인의 노력, 역할, 노력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서 어떤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는 있다. 그리고 이제 직무와 연관되는 거라면 구체적인 전문 지식이라든지 프로세스, 문제 해결 노력들의 세부적인 내용도 나중에 어필하는 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공모전은 기업이나 외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연관되는 직무라든지 거기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대회에서는 뭐랄까 수상을 하면 뭐 서류 전형의 면제라든지 가점 주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모전은 대티즌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대티즌이라는 사이트 가면 다양한 공모전의 안내가 다 돼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최근 거죠. 3월 건데 실제 보면 이런 다양한 공모전 이런 것들 각각의 기관별로 그 다음에 어떤 직무별로 이런 공모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이렇게 구분도 돼 있고, 그럼 대외 활동은 아웃캠퍼스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 내일에서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여기 가시면 이제 아웃캠퍼스에 출연한 대외 활동 공모전도 일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아웃캠퍼스의 대외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외 활동은 아까 대티전은 공모전 중심이고 여기는 아웃캠퍼스는 실제 대외 활동 중심으로 많다는 거. 그래서 여기를 가셔가지고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이제 의미는 굉장히 있죠. 근데 이게 좀 솔직하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봉사활동이 예전에는 굉장히 스펙 쪽에 굉장히 중요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중요성이 약간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업이 솔직하게 봉사활동 안 봅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봉사활동을 안 하시겠죠. 근데 봉사활동의 의미는 다른 사람 입장에 되는 것들이 굉장히 뭐 불편한 친구, 뭐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대해서 보는 것들은 나름의 의미는 있겠죠. 근데 이것도 주어진 것만 땡 하고 오는 친구가 있고 스스로 막 찾아서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스스로 찾아서 수행하고 추가적으로 막 시간 넘기고 하는 친구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뭐 거짓말하면 된다고, 거짓말하는 거 이거는 시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시간은 어차피 나오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는 건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적으로 한번 봉사활동을 할 때 해보는 건 의미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라든지 나와 다른 환경에서 소통이라든지 적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봉사활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를 대부분 많이 가죠. 동남아 가는 활동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외부 단체라든지 코트라든지, 아니, 코트라는 아니고 코이카라든지, 그 다음에 뭐랄까, 각 기업에서, 원래는 LG가 예전에 해외 글로벌 봉사활동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하는 거 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업이 생각하는 사회 봉사활동은 조금은 계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으면 최근 뉴스에 ESG 경영이 많이 나올 건데 ESG 경영은 솔직히 거기에 관련된 뉴스가 많기 때문에 기업은 그걸 굉장히 중요시한다. 중요시하는 거 맞습니다. 중요시하는 거 맞는데 ESG가 기업의 메인은 아니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물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익이 우선이고 나는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봉사활동이 없다. 이건 이상하겠죠.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서는 아마 자기기술서 가면 봉사활동을 적으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는 의미 있겠죠. 그러면 공식적인 봉사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여러 활동들이 있으면 거기 지원해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겠고요. 나중에 이제 솔직히 이제 보면 막판에 도저히 4학년 때 봉사활동을 안 했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했던 거라도 얘기하든지 시기적인 걸 얘기 안 하면 되겠죠. 그때는 막판 뒤집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4학년 때 나는 봉사활동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때 가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탄 배달, 도시락 배달, 벽화 그리기 이를 한 번씩 가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면접관이 질문하면 봉사활동 어떤 게 했습니까? 연탄 배달, 도시락 배달, 벽화 그리기 했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질문 안 해요. 근데 안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생각이다. 그리고 지원 동기라든지 직무와에 자꾸 봉사활동 CSR뿐만 아니고 ESG 경영을 보면서 지원했다. 이거는 조금은 아닙니다. 아까 했듯이 ESG 경영이 메인은 아닙니다. 기업이.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 회사를 선택하는 지원 동기라고 하는 거는 좀 애매해요. 왜? 다른 회사들도 다 하고 그게 좀 의미가 퇴색되거든요. 근데 봉사활동도 나는 다른 사람 입장, 나와 완전 다른 환경의 사람들을 접하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해보시는 것도 그렇다고 계속 이것저것 활동을 모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에 맞는 활동들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해봤던 활동은 한 번씩은 한번 해보면서 본인의 걸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아침마당에 나와서 얘기했던 건데 이제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게 노스페이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걸 아침마당에 노스페이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작가님이 KBS 1에서는 상호를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북극나래 졸업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 기형적으로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매출 순위 매겼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2위 했답니다. 러시아나 동국권보다 우리나라에 더 많이 팔렸답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팔립니까? 라고 하니까 노스페이스 창립주 할아버지는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산지가 발달해서 등산을 즐겨 합니다. 아마 그 때문에 노스페이스가 사랑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있고 왜 산은 안 가고 전부 다 학교로 가고 있죠? 여러분 학교는 산은 아니잖아요. 평지이기 때문에 좀 나은데 산에 있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산에 있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노스페이스에 다른 진실을 했습니다. 등급이 있습니다. 평민부터 황제까지 등급이 있는데 가격은 7배인가 8배 차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이거 입으려고 소위 말해서 취업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소위 말해서 뭐랄까 도서관에 앉아서 자격증 다 딴다고 다 따면 취업이 된다. 그러면 그거 따는 방식이 맞아요. 근데 그걸 다 따더라도 취업이 되냐고요. 잘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 인사 담당자 면접관한테 그러면 어떤 활동이 가장 좋습니까? 라고 하면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 많이 준비하는데 많이 못 뽑아줘서 죄송합니다. 다만 도서관에서 탈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린 도서관 앉아서 전부 다 자격증 이런 거 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험이 좋습니까? 라고 하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원, 직무 관련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직무 관련 경험은 앞쪽에 아르바이트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인턴도 좋겠지만 현장 실습, 아르바이트, 다양한 기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무 관련 경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영업 마케팅하는 관련 친구가 도서관 앉아서 유통관리사 물류관에서 자격증 따고 있습니다. 그럼 면접관이 예, 영업 고객을 직접 만난 활동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저 머리 긁고 이럽니다.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없지만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자격증이 있어 잘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주일 판촉 판매 알바, 하루 이틀 프리마켓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몸으로 부딪히는 걸 더 중요시합니다. 왜? 자격증도 여러분이 관심도고요. 몸으로 부딪히는 것도 관심도입니다. 근데 기업이 조금 더 선호하는 것은 자격증보다는 몸으로 부딪히는 걸 더 좋아한다. 그럼 결국은 직무와 연관되는 것은 아르바이트도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인턴이나 현장 실습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인턴 현장 실습이 왜 좋으냐 하면 실제 보면 금방 그만두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워라밸 부족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인간관계라든지 업무에 적응 못하는 업무는 약간 되는데 인간관계 적응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턴이나 이런 것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턴 현장 실습이 굉장히 가장 다른 경험 중에서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지원 직무 관련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인턴. 근데 반드시 인턴을 해야 된다. 이 개념은 아닙니다. 인턴을 반드시 하라고 안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인턴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원 직무 관련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기타 경험이든 알바든 그다음에 현장 실습이든 인턴이든 상관없다는 거. 근데 이제 잘못 알려져 가지고 인턴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방학 때 인턴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인턴은 의미가 명확한 게 아르바이트는 다양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되지만 인턴은 결국은 직무와 연관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엄밀히 말해서 기계 쪽으로 가고 싶은데 학교에서 인턴하다 보니까 사무 보조를 2달 동안 했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무와 연관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턴이나 현장 실습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인턴은 채용 연계형 인턴이 있고 이거는 신입사원 채용입니다. 4학년 1학기 때 주로 많이 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체험형 인턴도 있고요. 학교 인턴도 있습니다. 근데 목표는 얘기했듯이 목표 직무와 연계성을 검토해야 돼요. 연계성이 없는 인턴은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공기관 인턴은 이제 뭐랄까 체험형 인턴이 대부분 청년 인턴이라고 해서 6개월씩 막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만약에 내가 공공기관에 일단은 지원할 거라면 뭐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가점도 주고 서류 면제도 해줬지만 이제는 요즘에 가점 형태밖에 없는 경우도 많고 가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공공기관에서 인턴 했다는 것은 그 뭐 행정 쪽은 직무적으로 물론 기계나 전기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체험형 인턴, 그러니까 청년 인턴이나 체험형 인턴, 청년 인턴을 체험형 인턴이라는데 그거는 취업과 병행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자칫 웃기는 게 이제 뭐랄까 처음에는 적응하기 위해서 힘들다가 적응하면 그 저녁 때는 뭐그 같은 직원들과 뭐 커피 마시러 가고 이러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 생각해야 돼요. 체험형 인턴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턴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정규직 지원한다. 이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턴도 지원하고 정규직도 지원하고 다 해야 됩니다. 인턴을 그럼 반드시 해야지만 최종 합격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 오해하시는 거고. 그리고 인터넷에는 어차피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수동적으로 시키는 거 잘했다 보다는 좀 뭔가 스스로 찾아서 했다든지 뭔가 약간씩 바꿔 했다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업무는 요만큼이었지만 자꾸 질문하면서 업무 영역을 더 넓혀왔든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적극적인 친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시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도 다양한 경험이나 에피소드를 자꾸 정리해놔야 된다. 물론 나중에 인턴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회사에 제출하는데 그거는 반드시 카피를 뜯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고 인터넷에서 했던 본인이 다양한 경험이라든지 역할 이런 것들도 조금은 챙겨 넣어야 됩니다. 챙겨놔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뭐랄까 내가 어떤 걸 개선했다 인턴이 끝나서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다는 나중에라도 전화해서 물어봤다 이런 친구 좋아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런 친구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턴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제 학교에서 하는 인턴뿐만 아니고 기업에서 하는 인턴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인턴십이나 현장 실습을 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 중소기업 요즘에 현장 견학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니 인턴이라고 해서 온라인 베이스로 하는 인턴도 있습니다. 꼭 오프라인 아니더라도 이런 미니 인턴 이제 이런 것들은 직무와 연관되는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름의 의미를 가지겠죠. 그래서 온라인 베이스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부트캠프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겠죠. 이것도 나름의 이제 교육과 연관되는 실습과 연관되는 형태죠. 이거는 코멘토에 가시면 이제 다양한 직무 부트캠프뿐만 아니고 인턴 이런 활동들을 교육 이런 것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직무와 연관된 게 있다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자꾸 해보고 부딪히고 이제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많고 교육
또 굉장히 의미는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교육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교육에서 어떤 프로젝트라거나 실습하는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인터넷 아니더라도 현장 실제 적용해보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코멘터입니다. 코멘터. 그래서 미니 인턴 코멘터 이외에 다른 사이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꾸 검색하시고 학교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의 사업단에서 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 학교가 아니더라도 타 학교의 사업단에서도 다른 학교 친구들 방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학교 친구들을 모집하거든요.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직무라면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 실습이 요즘 연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게 된다면 이제 뭐 인턴을 만약에 한다 현장 실습을 한다면 거기서도 그 회사를 안 가더라도 거기에서의 평판이 나중에 다른 회사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약간은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다양하게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채용하는 회사에 대한 기본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조금은 그래도 알아봐야 될 거잖아요. 제가 한 달 이런 거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고요. 결국은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기본을 지키는 친구. 인사도 잘하고 시간관념이 정확한 친구. 이런 친구들은 어디든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즘 신입사원들이 인사도 잘 안 하고 시간관념이 조금 없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턴할 때 현장 실습할 때도 결국은 이게 인턴 현장 실습은 나는 거기에서 경험 그 회사를 안 가면 끝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순천대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신경 써야겠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라는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작은 역할이지만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하는 것도 조금 고민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인턴뿐만 아니고 현장 실습뿐만 아니고 신입사원 때도 실패는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혼자 실패를 감추기보다는 과감하게 먼저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면 됩니다. 원래 실패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현장 실습은 좀 뭐랄까 휴대폰으로 메모하는 방식도 있는데 휴대폰보다는 작은 노트라든지 다이어리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거기 메모하는 게 조금 더 이 친구가 열심히 한다는 느낌 줘요. 왜냐하면 휴대폰으로 뭔가를 메모하고 녹음하는 거는 조금은 불성실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만의 다이어리라든지 기자수첩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인턴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만드는데 그거 만드는 거 매뉴얼화 이제 보고서뿐만 아니고 기존의 업무를 매뉴얼화하는 친구도 일부 봤습니다. 그 단순 반복적인 업무지만 어떻게 어디에서 어느 걸 찾아서 어떤 걸 양식을 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고서를 만약에 쓰게 되면 한 페이지로 요약하는 습관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표나 그림을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고 그 보고서 이외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것들은 자기 정리해가지고 나만의 파일로 가지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만 나중에 4학년 때 자소서나 면접에 얘기하게 되겠죠. 그리고 메모는 항상 적극적으로 하도록 다. 그래서 결론은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고객은 엄밀히 와서 다양한 거 기업은 많이 다양한 걸 원한다고 생각하는데 고객이 원하는 게 심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원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얘기했던 모든 활동을 모두 다양하게 한다? 시간 없습니다. 그 정도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활동들을 중심으로 좀 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기업은 거창한 거 너무 대단한 걸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주변의 선배들이라든지 취업 카페에서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그걸 다 시간에 쫓겨서 하는 거는 오히려 취업에 독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걸 안 하면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에 맞는 거, 원하는 걸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자. 그래서 기업은 크게 두 가지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일을 잘하는지 관점이 있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직무 역량, 공통 역량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직무와 연관되지 않은 활동들도 나름의 의미는 있겠죠.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만 놓치라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사인 볼트를 찍었는데 카메라가 못 따라가서 이렇게 돼버린 거고요. 전단지가 핵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안 보입니다.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핵심을 잃어버리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기마개인데 볼마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핵심은 뭘까? 일 잘하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 잘 적응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 핵심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들어가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직무와 연관되는 걸 무조건 해야 된다? 아니, 직무와 연관되지 않은 다양한 활동들도 다 의미가 있다. 근데 이것만 몰아서 하면 나중에 자 뭐랄까 지원서 자소서도 직무, 면접도 직무, 나가면 면접관이 뭐라냐, 아 저분은 일을 너무 잘할 건데 우리 회사에 잘 안 어울릴 것 같아,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이 균형을 약간, 물론 직무가 좀 더 강해야겠죠. 근데 공통영향도 의미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 활동을 결국은 주어진 학교 울타리를 자꾸 벗어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좀 벗어나서 다양한 활동,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도 되고 역지사지도 되고 그 다양한 환경이라든지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랄까 활동적인 부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가 그게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기고 3학년 때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그래서 기업은 주어진 역할, 주어진 활동에서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아니라 다양한 환경, 다양한 사람, 다양한 경험들을 노출하는 친구들을 좋아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조금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다른 친구들과 협동하는 활동, 자꾸 의견 차이도 겪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 그 다음에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떤 결과를, 문제점을 만들고 개선하는 과정. 이게 기업 환경과 똑같기 때문에 이런 활동에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찾아서 해보시는 게 의미 있다. 그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여러분 또래보다는 다양한 일을 때 다른 학교 친구, 다른 지역 친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부딪히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조금은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활동, 이제 에브리타임, 그죠? 예타에 가면 다양한 활동들이라든지 학교 내에서 하는 활동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예타를 잘 활용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는 있겠죠. 여기에 보면 국가장학금이라든지 활동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타 가서 좀 찾아보고, 그리고 선배들한테 자꾸 물어보고, 그 다음에 과의 조교쌤한테도 물어보고,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자꾸 물어보는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뭐냐, 차별화, 남들보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취업 경쟁자 모든 경쟁자보다 다른 경험이 아니라 우리 과 친구보다 다른 경험, 다른 경험이 없으면 똑같은 경험 속에서도 다른 생각, 다른 노력, 다른 행동한다. 요게 모든 핵심, 취업에도 핵심이고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도 가장 핵심이 될 거라는 거. 거창을 하자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별하는 건 거창하게 모든 경쟁자를 이기는 게 아니고 내 과친보다 다른 경험, 똑같은 경험이라면 다른 생각, 다른 노력, 다른 행동이 차별하는 거.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뭐 이공계나 IT 쪽은 뭐 노션을 해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게 좋겠고요. 인문계 친구들은 이게 안 만들더라도 아까 제가 이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워드나 엑셀로 경험 정리 이래가지고 내 에피소드를 자꾸 만들어 놓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취업용으로 쓰느냐, 뭐 쓸 수 있는 뭐 IT 개발 직군이라든지 이쪽은 쓰겠지만 대부분의 큰 회사들은 이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라고 안 하는데, 물론 경험에 대해서 내가 다각도로 정리해 놓은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게 나름 부담스럽다 하면 경험 정리라고 해서 파일을 만들어서 계속 에피소드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이거는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요. 이건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인데 뭐랄까 그래요. 제가 2009년부터 원래 채널을 있었는데 화면에 제 얼굴 나오는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안 했는데 지금은 다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고로 보셔도 돼요. 뭐 근데 뭐 저는 항상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좀 나았죠? 그죠? 제 개인적인 연락처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인사팀 치면 제 개인 계정이고요.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면 뭐 보입니다. 근데 여자친구들은 심야 시간에 검색하다가 인물 등록 사진 보고 놀랄 수 있기 때문에 낮 시간에 검색하시고요. 남자분은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질문 있으면 4학년 되더라도 뭐 저한테 카톡으로 편하게 질문하셔도 돼요. 단 새벽 2, 3시에 카톡으로 질문하면 제가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서로 피하시자고요. 아시겠죠? 좋아요. 4주 동안
재미없는 제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학 생활에는 항상 보면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불편하게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